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스 클라이언트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의 IT 소비 제약 트렌드에 대한 윈도우스 8의 전략과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요즘에 IT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가트너와 IDC 같은 많은 리서치 기관들이 IT 소비자를 하나의 핵심 트렌드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IT 기술과 디바이스에 대한 발전에 따른 일반 사용자들의 그런 기술적 경험을 일반 그 사용자 활용 시나리오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2012년 기준 가트너의 탑10 전략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절반이 넘는 5개, 6개에 대한 기술들이 이런 IT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를 실제 이끌고 연관되어 있는 기술들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미디어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 중심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들, 거기에다가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진화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IT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실 때 제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실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사용자들에 대한 그 편의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기업의 IT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역할인 보안, 관리와 같은 통제에 대한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시죠. 그 양측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균형을 최대한 잘 맞추시는 것이 이런 IT 소비자와 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전략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보시는 4가지 전략 기반을 이런 IT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전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윈도우스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시나리오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실 수 있는 보안과 관리에 대한 플랫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에서 최상의 이제 그 생산성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개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스 8 기반의 태블릿 시나리오와 보안 관리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선 그런 이제 그 클라우드 세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윈도우스 8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그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윈도우스 8의 일반 소비자 시장에 대한 그 정식 출시 날짜는 10월 26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기업 고객분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윈도우스 8의 정품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윈도우스 8의 전략과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말미에는 윈도우스 8을 미리 도입하고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윈도우스 8이 지금 비즈니스 시장에 가져가는 전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IT 소비자 전략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먼저 최고의 사용자 경험과 디바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 관리, 그리고 가상화와 같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솔루션들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자 타 벤더들과의 차별적인 그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윈도우스 8이 출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윈도우스 8을 탑재한 다양한 하드웨어, 혁신적인 하드웨어들을 이제 선보이실 건데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는 태블릿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공급할 예정이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그 베를린에서 열린 이파쇼를 통해서 삼성의 아티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의 윈도우스 8 디바이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윈도우스 8이 탑재된 디바이스들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터치에 최적화된 그런 디바이스들을 전적으로 많이 선보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수해오던 X86 기반의 디바이스뿐만이 아니고 ARM 기반의 디바이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OEM 벤더들에게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스 8의 버전이 아닌 윈도우스 RT라는 별도의 ARM 디바이스를 위한 버전이 실제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윈도우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데스크탑 또는 랩탑 두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디바이스 형태를 더 넘어서 태블릿, 울트라북, 굉장히 컨버터블과 같이 굉장히 혁신적인 디바이스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전략이 되실 테고요. 예,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윈도우스 8의 전략을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영역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비즈니스 태블릿을 위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동 생산성을 위한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보안과 가상화와 같은 관리 기능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데모와 함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윈도우스 8의 비즈니스 태블릿 시나리오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윈도우스 8 태블릿은 일반적으로 태블릿이 제공하고 있는 편의성과 이동성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계시는 윈도우스 PC의 강력한 파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생산성을 최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터치와 전체 화면을 이용하셔서 보다 관심 있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쉽게 빠르게 액세스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피스와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호환성 문제 없이 설치하셔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갖고 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업무들도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윈도우스 8에서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 모든 앱들을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스 8 UI 스타일의 터치와 전체 화면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앱들, 그리고 기존에서 사용하시던 윈도우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그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윈도우스 8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산성과 클라우드 관련된 앱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8에서는 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스 스토어라는 새로운 앱스토어, 마켓플레이스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필요한 앱들을 이런 윈도우스 스토어를 통해서 찾고 사용하고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앱 배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B2C라든지 아니면 컨슈머 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윈도우스 스토어부터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구현해 놓았고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에러비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자체 앱을 개발하셨을 때는 이런 윈도우스 스토어를 거치지 않으시고요. 기존에 하셨던 방법과 같이 내부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옵션들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보시면 기업 내부 우리만의 앱스토어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저희가 제공할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윈도우스 8의 태블릿 시나리오와 앱에 대한 환경을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진행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윈도우스 8 태블릿 시나리오와 이제 앱의 환경까지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환경이 윈도우스 8의 잠금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부팅을 시작하시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런 잠금 화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정이라든지 제가 새로 받은 이메일의 개수,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상황과 배터리와 같이 제가 굉장히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굳이 로그인하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는 이런 알림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서 알림 서비스로 받아보실 것인지는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개인화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올려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스 로그인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어떤 크레덴셜 방식으로 로그인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을 보통 많이 떠올리시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카드와 같은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근데 윈도우스 8에서는 이러한 픽처라든지 사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런 사진을 갖고 픽처 패스워드라는 것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터치를 갖고 3의 터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로그인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2개의 원과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패스워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블릿 사용자를 위한 그런 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보안적으로 위배된다 생각이 되시면은 다 디세이블 시키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환경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 환경이 바로 윈도우스 8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작 화면입니다. 우리가 시작 화면이라고 하시면은 기존까지 윈도우 7까지는 시작 버튼, 동그란 버튼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윈도우스 8에서는 그러한 시작 버튼이 이러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앱을 찾고 실행시키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새로운 터치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윈도우스 8 UI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시작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제가 필요하고 선호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을 위한 네모난 타일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유심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타일들이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앱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저희가 라이브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아이콘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의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윈도우스 8에서의 이러한 앱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정보들, 실시간의 정보가 됐든 간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본연의 목적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작 환경에 있는 이런 타일들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에 있어서 재정렬을 하신다거나 그룹핑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이제 앱에 대한 타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줌인 시키신 다음에 원하시는 앱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셔서 관리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네이밍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앱들은 보면은 윈도우스 8 UI 스타일의 새로운 앱들도 있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이런 오피스와 같은 앱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윈도우 스토어로 다운로드 받은 다양한 B2C 컨슈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윈도우스 스토어에 대한 환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경이 지금 윈도우스 8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스 스토어에 제가 들어와 있는 환경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앱들이 게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너무 카테고리가 많다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줌인을 하셔서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앱들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탑3에 있는 들어가 있는 앱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yes24의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앱에 대한 오버뷰, 디테일들, 그리고 사용하셨던 분들이 올린 리뷰들을 한번 제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앱들은 인스톨 한 번만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런 타일들이 생성되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앱을 두 가지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먼저 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거는 파이낸스 앱입니다. 여기서 주가지수라든지 다양한 내가 관심 있는 주가지수 품목에 대한 현황들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늘의 환율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터치 앱을 통해서 쉽게 관심 있는 외환의 그 고시 환율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외까지 투자를 하셨다 하면은 이런 해외 증시 환경도 살펴보실 수 있는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윈도우스 8이 컨슈머 시장에 런칭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조선비즈와 같은 yes24와 같은 많은 앱들이 지금 이런 윈도우 스토어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조선비즈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의 스마트폰에서도 출퇴근하실 때 많이 보시는 앱이시죠. 여기 윈도우 스토어에서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저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사들을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신 그런 환경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시면은 B2C에 대한 앱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기업 고객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앱의 형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에러비송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을 때 태블릿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가 극대화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이제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에러비송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윈도우스 8의 UI의 특성을 보셨을 때 어떤 앱들이 적합하다고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윈도우스 8 UI 환경에서는 시각화를 강조하실 수 있는 BI, 대시보드, 리포팅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처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CRM 그런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제품군에 대한 샘플 앱인데요. 이러한 터치 앱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현황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활용률 그리고 각종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KPI 지수들에 대한 것들을 쉽게 바라보고 드릴다운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여기서 뭐 연계가 된다면은 전자결제까지 연계가 돼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사용자, 승인권자가 이 아래 지금 메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승인 또는 반려 이런 버튼도 바로 이런 윈도우스 앱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실제 SAP의 세일즈 시뮬레이션이라는 툴인데요. 세일즈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것들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터치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툴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인더스트리, 산업군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앱을 한 개 더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앱은 지금 헬스케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차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이런 태블릿 환경에서 의사 환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런 환경들,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차트에 들어가셔서 이력들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은 오피스의 원노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돼서 제가 녹수 필기한 것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스텝들, 뭐 간호사가 됐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스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든지 이메일을 보실 수 있는 것도 같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다른 산업군에서도 이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보통 일반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하실 때 수술에 대한 컨디션들을 의사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터치 기반의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구현하신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수술에 대한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된 다음에 어떤 수술을 하겠다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개를 하겠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펜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호자의 동의 사인까지 받으셔서 프린트까지 하실 수 있는. 이게 지금은 저는 헬스케어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청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뭔가 판매하고 계약을 하실 수 있는 상품들 그런 것까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기 보시는 앱들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세일즈 데이터를 관리하는 앱들 그리고 뭐 HR에서 교육을 위한 앱들이 이러한 윈도우스 8 UI의 앱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에러비송 어플리케이션들은 윈도우스 스토어가 아닌 자체적인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배포가 가능하시다.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윈도우스 8 UI만 보여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윈도우스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좌측 하단에 보면은 데스크탑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러한 타일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윈도우스 7의 UI와 동일하시죠.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계시던 사용해 오시는 그런 이제 데스크탑 UI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환경에서는 오피스와 같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들을 호환성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엑셀과 같은 데이터들도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함께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태블릿의 장점과 기존 PC의 파워를 함께 모두 결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윈도우스 8의 태블릿 시나리오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시 PPT로 돌아와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그런 이제 이동 생산성과 그리고 보안 관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스 8에서는 이동 중에서도 항상 제가 필요한 앱과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동 생산성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윈도우스 7에서부터 저희가 지원을 한 다이렉트 액세스라는 기술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인터넷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VPN 연결이 하는 그 귀찮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귀찮은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사내 리소스에 안전하고 투명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스 8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스택 자체에서 3G, 4G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신사와 결합된 LTE를 이용한 윈도우스 8 태블릿에 대한 사용도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윈도우스 8에서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 그런 반응이 좋은 그런 기능인데요. 윈도우스 투고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업의 윈도우스 8 비즈니스 데스크탑 환경을 이렇게 작은 USB에다가 배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 환경 안에 윈도우스 8 비즈니스 데스크탑에 대한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로컬 디스크처럼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윈도우스 8이 실행 가능한 호환 PC 어디서라도 이러한 윈도우스 투고 USB를 장착하시고 부팅하시게 되면은 바로 언제나 윈도우스 8 비즈니스 데스크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활용 시나리오를 제가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출장이나 휴가를 가실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업무를 못 잊으셔서 배낭에다가 노트북을 짊어지고 가신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시죠. 하지만 이런 윈도우스 투고로 활용하신다면은 출장 가실 때 주머니에 쏙 넣고 가셨다가 필요시에 호텔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PC방에 가셔서 바로 이걸 장착하셔서 부팅하신 다음에 업무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앞서서 오늘 주제인 BYOD와 같은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또한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견직이라든지 컨설턴트라든지 우리 내부에 굉장히 몇 달 이상 오래 상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항상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 디바이스를 쓰시지만 이런 윈도우스 투고에 보안 정책이 다 담겨진 우리 비즈니스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분들에게도 회사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제 개인 윈도우스 7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에 이거를 꽂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윈도우스 7이 있는 환경이 안 보였다고 하셔서 의심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보면 윈도우스 7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고요. 제가 지금 윈도우스 투고를 장착하고 파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지금 기본적인 프리부팅 환경이 나오고 바로 윈도우스 8, 이런 윈도우스 투고를 통한 윈도우스 8 환경이 부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지금 IT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저 좋겠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저거 보안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부정적인 면도 바로 또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윈도우스 8은 기업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스 투고를 생성하실 때 저희가 비트라커라고 하는 볼륨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용자가 윈도우스 투고로 부팅하실 때 보코를 할 수 있는 핀을 입력하시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나라, 낯선 나라의 PC방에 가서 이거를 부팅을 했는데 그 PC에 있었던 바이러스라든지 머레어 같은 게 내 윈도우스 투고 환경으로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윈도우스 투고로 부팅이 되는 순간 그 PC에 장착되어 있던 로컬 하드디스크는 바로 오프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유해한 것들이 제 윈도우스 투고 환경으로 오염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USB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아이쿠 하고 뽑히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 화면이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윈도우스 투고는 기본적으로 이게 뽑히시더라도요 60초 동안은 얘가 프리징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60초 안에만 이 USB를 다시 장착해 주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지속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윈도우스 투고는 오늘 참석하신 이제 그 기업 고객 사용자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이시고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스 8 엔터프라이즈 기능에만 이러한 윈도우스 투고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즘 이제 개인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많으시면서 회사에 대한 업무라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 VDI라든지 아니면 SBC 방식들을 많이들 활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 윈도우스 8과 함께 요번에 출시된 윈도우스 서버 2012에서는 이러한 VDI와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SBC 기능을 보다 플랫폼과 그 프로토콜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된 환경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세션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나리오로는 윈도우스 8의 보안과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스 8에서는 다르한 태블릿 기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많은 부분에서의 향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안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보안부트와 안티머레어라는 플랫폼 차원의 보안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안부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팅되는 환경에 있어서 부팅하기 위한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으시죠. 파티션 정보들 아니면 부트 파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변조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가 되었다면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팅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안티머레어 소프트웨어 자체가 부팅 단계에서부터 로딩이 됨으로 인해서 루트 섹터킷 같은 머레어들이 침입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또 차단할 수 있다는 플랫폼적인 이제 향상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라커라고 하는 볼륨 암호화 기술이 저희가 윈도우스 비스타 때부터 이제 저희가 선보이기 시작해서는 7으로 오면서 많은 향상들이 있었고 또 8에서 오면서 그전에는 이제 볼륨 파티션, 시스템 파티션, 윈도우스 그 일반적인 USB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윈도우스 8부터는 일반적인 이러한 태블릿까지 볼륨 암호화하고 디바이스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의 이제 보다 중요한 데이터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태블릿이라든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분실로 인한 정보들의 유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 앞서서 그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초과되더라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기능은 저희가 혹시 앱라커라고 하는 기능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비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단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솔루션들도 도입하시게 되는데요. 윈도우스 운영체제 안에는 앱러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비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행 그리고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시고요. 액티브엑스도 가능하시고요. 각종 DLL. 거기다가 이번에 윈도우스 8에서 추가되는 윈도우스 스토어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일반 앱까지 모두 이제 설치와 실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운영체제와 액티브 디렉토리만 있으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최근에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운영체제 환경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시죠. 여기는 물리적인 환경도 있으시지만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앱과 데이터들을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디바이스를 받으시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셨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기존에 내가 필요했던 앱들을 설치하는 거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시죠. 근데 실제 윈도우스의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문서에 있는 폴더라든지 아니면 파워 유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도 옵션 값들을 막 변경하셔서 사용하시죠. 그런 사용자의 개인화된 정보들을 중앙에 있는 파일 서버에 저장을 해놓다가 사용자가 동일한 계정으로 다른 디바이스에 로그인했을 때 그 정보들을 그대로 스트리밍해서 동기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도 동일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 내가 필요한 앱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SBC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바로 가기를 바로 시작 화면에 게시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용자는 필요할 때 그 앱들에 대한 바로 가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서버로부터 스트리밍돼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SBC 같은 경우는 역으로 서버로 접근을 하셔서 그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은 기존의 VDI가 PC에 대한 클라우드화다라고 했다면은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와 SBC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우드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윈도우스 인튠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윈도우스 PC 태블릿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를 또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시스템 센터라는 관리 제품군과 포프론트라는 보안 제품군을 갖고 일반 기업의 데스크탑 관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드라이버를 해왔는데요. 이러한 윈도우스 인튠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품군들에서 제공했었던 핵심 관리 기능들, 보안 관리, 정책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배포 관리, 그리고 윈도우스 업데이트 관리, 이러한 기능들을 압축해서 클라우드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관리 제품군을 완벽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 솔루션은 그대로 두시고 일반적으로 그런 관리 솔루션의 관리 범위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으시죠. 개인의 소유의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네트워크 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내 회사 소유의 그런 디바이스들, 그런 디바이스까지 어떻게 보시면 관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로 이런 윈튠을 또 고려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빠르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는 최근에 이런 IT 소비재와 트렌드에 대해서 윈도우스 8은 태블릿 시나리오와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시면 기업이 이상적으로 추구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가장 적합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윈도우스 8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출시는 10월 26일입니다만 저희가 그 OEM 제조사한테 정식적인 코드를 넘기는 RTM이라고 하는 버전은 지난 8월 1일 날 저희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볼륨 라이센스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텍넷이라든지 MSDN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웹사이트에서 정식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윈도우스 8을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시고요. 그리고 호환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게 되면은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윈도우 3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이 윈도우스 7으로 호환성이 맞춰져 있으시다 하면은 윈도우스 8에서도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본적인 이제 저희가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태블릿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핵심적인 그런 커널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윈도우스 3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정상적으로 도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같은 경우는 기존의 i8-9에서 보여줬었던 사소한 호환성에 대한 이슈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에 대한 버저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표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I 호환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가이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I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10 호환성 센터라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보셨던 그런 태블릿 기반의 에러비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 고객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담당 영업사원들을 컨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적절한 리소스를 투입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행상에 문제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